주도 설계의 발표를 맡은 라테입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제가 DDD를 골랐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헛소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실 때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메인 주도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도메인 주도 설계를 써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DDD의 전략적 전술적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메인은 앞에서 DNS 할 때 도메인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일단 사전에 찾아봤어요. 도메인이 무엇인지. 지식의 활동 영역, 범위, 소유지, 도메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도메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로 어떤 걸 해결할지. 그래서 도메인 주도 설계는 약간 말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도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도메인을 해결하는 것을 높은 우선순위로 생각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메인의 복잡성을 조금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희 개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다 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칵테일픽이라는 서비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대충 그 다음에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 모델, 소프트웨어 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했는데 도메인이 추상화된 게 모델이고 그 다음에 모델이 실체화된 게 소프트웨어죠.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 때 보통 저희는 이번에는 팀으로 6명이서 개발자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지만 보통 이제 현업에 가면 도메인 전문가와 개발자가 나뉘어서 도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델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개발자가 모델에 대해서 도메인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만든 모델만 보고 실체화를 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했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개발자는 모델링 할 때 같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잠시만요. 소프트웨어 모델 모르고 그냥 소프트웨어는 코드로만 분석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온 새로운 가치들을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가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소프트 개발과 모델링의 브레이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 문제점으로 삼고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메인 주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주도 설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랭귀지라는 게 뭐냐면 도메인에 대한 어휘를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 개발자, 분석가들 모두를 합쳐서 공통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보면 모델을 보고 소프트웨어도 구현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모델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만들면 이 보편 언어 유비쿼터스 랭귀지라는 것을 이제 만들지 못하고 개발자 따로 그 다음에 그 도메인 전문가 따로 말이 돌아서 약간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메인 주도 설계 에릭 에반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든 게 그 화물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이 라우팅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다. 개발자가 이렇게 도메인 전문가에게 이야기하면 도메인 전문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 다음에 테이블에 저장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공통된 언어로 화물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서 운송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이걸 몇 번 반복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모델 주도 설계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델하고 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도메인 전문가와 그 다음에 개발자가 협업을 하는데 모델 따로 코드 구현 따로 노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델과 코드를 일치시켜 가지고 모델이 만약에 바뀐다면 코드도 다 자연스럽게 따라 바뀌고 그 다음에 코드가 바뀐다면 모델이 따라 바뀌게 되면서 둘 간의 일치성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유지하고 도메인 전문가와 개발자가 서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적용을 할 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통해 가지고 올 수 있는 통찰을 코드에서 적용할 수 있고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온 개념이 도메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도메인 모델이 뭐냐? 도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도메인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메인을 분석하고 뭐 도메인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주문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 주문이라는 거, 주문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이라는 게 있으면 주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주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회원이라는 것과 뭐 이제 운송 배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도출하고 그 관계들을 표현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영역에 시각한 게 도메인 모델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도메인 주도도 설계로 돌아와서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기술 자체의 복잡성보다는 기술 자체의 복잡성보다는 도메인 자체의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랭귀지 기반의 모델 주도 디자인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그 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약간 좀 이쪽에서 반복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모델링과 개발과의 불리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의 정석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개발은 DB 테이블 중심이고 빈약한 모델 때문에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법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빈약한 도메인 모델 뭐 이런 걸 언뜻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벡터와 세터밖에 없는 이 도메인 오브젝트가 있어서 이 도메인 오브젝트 때문에 서비스가 약간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코드로서 구현이 돼서 도메인 전문가와 개발자가 협업할 때 원활히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가진 데이터 홀더의 개념인데 빈약한 도메인 모델. 그러니까 이 빈약한 도메인 모델 때문에 서비스 레이어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 상대적으로 커진 레이어 때문에 모델과 구현의 브리지가 발생하고 소통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DDD에 관련된 개념을 볼 텐데 되게 많죠.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전략적 설계와 전술적 설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전쟁을 생각해 보면 크게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그러잖아. 전략은 어떤 모든 결과 큰 개념을 뜻하고 전술은 약간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DDD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설계와 전술적 설계로 그 두 부분을 DDD를 나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유비쿼터스 랭귀지 아까 전에 보셨던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바운디드 컨셉트 뭐 이런 게 많죠. 그다음에 이쪽에도 모델 드리븐 디자인에서 뭐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잡한 도메인의 맥락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락 경계를 영어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도메인 모델에서 보편 언어를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도메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문이란 게 사실 주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과 관련된 뭐 회원도 있고 그다음에 배송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권한 같은 것도 추가될 수도 있고 점점 하나씩 추가될 수 있는데 이 복잡한 도메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도메인의 복잡성을 좀 더 복잡성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메인에서 서브 도메인으로 복잡성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핵심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원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전략적 설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눠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눠진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바운디드 컨텍스트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실행할 텐데 이 부분 컨텍스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컨텍스트 매핑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바운디드 컨텍스트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전략적 설계라는 것을 이제 이벤트 스토밍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경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어디 강의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덩어리 문제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전에 돌아가 보면 복잡한 도메인의 맥락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점점 뭐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 주도 설계 구현이라는 책에서 가장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스크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데 에제의 그 스크럼 관련된 개념이 이제 프로토가 있고 백로그 아이템 릴리즈 스프린트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핵심 개념들은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추가되는 게 유저라든지 아니면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 쓸 수 있는 포럼이라든지 캘린더라든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캘린더에서 또 추가될 게 몇 개가 더 있다고 이제 하고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될 게 좀 더 쌓이겠죠. 그러나 이런 맥락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의 진흙덩어리처럼 도메인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테스트 구현이라든지 아니면 좀 협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술적 설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략적 설계에서 더 상세한 부분을 모델링한다고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부를 직접적으로 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모델 드리븐 디자인, 모델 주도 설계와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딩 블록을 활용해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계층의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도메인 모델 분리하고 도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도메인을 보다 명확히 모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빌딩 블록을 뒤에서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엔티티 밸류 오브젝트 서비스 어그리게이트 팩토리 디포지터리 이런 게 있는데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구체적인 이제 개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념들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턴을 어그리게이트 패턴이라고 하고 그 어그리게이트 패턴을 통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있는 약간 결과적 일치성이라고 해야 되는 그 약간 불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어그리게이트 패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하고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계층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도메인 모델 분리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많이 알잖아요. 이제 UI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도메인 레이어, 그 다음에 인프라 레이어가 있는데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는 도메인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도메인 모델을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그 UI 부분이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메인 모델에 섞이게 되면 도메인 모델을 분리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좀 상관없는 로직이 들어가서 명확한 도메인 모델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칭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 도메인 모델을 명확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도메인을 보다 명확히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메인에 관련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 이 도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그 모델 간의 그 인과관계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게 발생했으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친다. 이 부분을 좀 더 모델링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도메인 이벤트라고 합니다. 도메인 이벤트 관련된 부분도 저희 자보부에 어느 한 분이 써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글이 곧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모델 뭐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전략적 설계는 지금 도메인이라는 약간 좀 모호한 개념들을 좀 더 모델로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전술적 설계는 이제 모델을 소프트웨어를 시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모델링 전략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전략적 설계와 전술적 설계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힌다?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게 정확하지 않고 좀 두루뭉실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DDD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DDD라고 했을 때 그냥 어그리게이트 패턴을 사용하는 거, 그게 DDD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엔티티 밸류 오브젝트 어그리게이트라는 개념을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책을 더 찾아보니까 이런 건 전술적 설계고 전략적 설계도 DDD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술적 설계를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더 모델링 명확히 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DDD는 이러한 패턴보다는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